우리 가족의 건강 백서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김택균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성형외과 전문의 김택균입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자, 오늘 함께할 주제 알려주실까요? 우리 눈은 위쪽 눈꺼풀과 아래쪽 눈꺼풀로 이루어지는데 의학적으로 상안검, 하안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위쪽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와서 눈동자를 덮게 되는 걸 눈꺼풀 처짐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눈꺼풀 처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눈꺼풀 처짐입니다. 이 눈꺼풀은 왜 처지는 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꺼풀이 처진 현상을 보고 안검하수라고 부르는데, 안검하수가 이게 눈꺼풀 처짐을 가리키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원인에 따라서 눈꺼풀 피부 이완증과 안검하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단순히 피부가 늘어짐에 따라서 처진 경우를 눈꺼풀 피부 이완증이라고 하고,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피부가 처지는 걸 말씀하신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피부가 늘어진 건 이건 안검하수는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안검의 피부 중에 피부 이완증은 노화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볼륨의 감소와 그로 인한 잉여 피부의 발생이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피부의 수분과 지방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피부가 이제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이제 풍선을 불었다가 바람이 빠지면 피부 이제 풍선이 쭈글쭈글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잉여 피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잉여 피부가 중력을 받다 보니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아. 사니까 아래로 이제 처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피부가 늘어지고 처지는 건 눈꺼풀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네, 얼굴 중에서도 뭐 다른 부분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여러 가지 부위 중에서도 특히 어느 부분이 가장 심하게 드러납니까? 일단은 이제 안면부가 밖으로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처짐 현상이 잘 노출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상, 중, 하로 나눠서 상안면부, 하안면부, 중안면부가 이렇게 처짐이 있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눈과 함께 가장 많이 처짐이 있는 부분이 입가 쪽에 이제 여기에 심술보라고 흔히 부르는, 맞아요. 전문 용어로는 마리오네트 그루브라고 하는데, 주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하안면부에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쪽으로 이제 팔자주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중안면부에 같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안면부, 이마 쪽이 내려오다 보면 눈을 또 덮게 되기 때문에 그런 처짐 현상도 눈꺼풀과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마 처짐, 볼 처짐, 그리고 입가 주변의 처짐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눈꺼풀 처짐처럼 그 교정을 통해서 수술이나 시술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네,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안면부 쪽은 이제 안면 거상이라고 흔히 부르는 시술과 또는 좀 더 젊은 분들에 한해서 실 리프팅, 실을 이용해서 이제 당기는 방법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고요. 네. 상안면부도 마찬가지로 이마 뼈에 고정을 함으로써 이마를 좀 더 이제 시원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처짐도 눈꺼풀 처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다양한 종류로 발생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어쨌거나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오늘의 주제인 눈꺼풀 처짐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이 처짐 속도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습관이라든지 자세도 좀 그 요인에 해당이 될까요? 이제 눈꺼풀에 자극을 많이 물리적으로 눈을 네. 자주 비빈다거나 아니면 이제 눈이 자주 붓게 되는 상황들, 만약에 음식을 좀 짜게 드신다든지 음주를 과하게 하시면 눈에 붓기가 자주 빠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풍선과 주로 제가 비유를 많이 네. 하는데요. 풍선을 불었다가 바람이 빠졌다가 반복하면 자꾸 늘어지고 그다음에 잉여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은 피하는 것이 이제 눈꺼풀 처짐을 좀 더 예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눈이 잘 부을 수 있는 어떤 식습관 같은 걸 그렇죠. 자제를 시켜라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게 반대로 선천적으로 이 눈꺼풀 힘이 좀 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윗 눈꺼풀을 이제 올리는 근육이 올린근이 있는데, 네. 그것에 변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을 잘 못 뜨기 때문에 이제 선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 안검 하수라고 일컫고,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따로 치료를 해야겠죠. 아,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릴 때부터 선천적이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도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제 너무 어리다 보면 수술하기가 아무래도 수술을 하다 보면 눈을 떴다 감았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잘 못하면 안 되니까 수술에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학동기 정도에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사실 선천적이라고 해서 딱히 문제가 없으면 굳이 수술을 또 그렇- 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눈꺼풀이 많이 처져 있어서 이걸 방치하면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 시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네. 한쪽 눈이 특히 더 심하다든지 그러면 약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눈을 잘 못 뜨기 때문에 이마를 많이 사용해서 이마에 주름이 많이 간다든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턱을 자꾸 들게 돼서 눈을 잘 못 뜨기 때문에 이제 눈을 뜨려고 어쩌다 보니 턱을 들게 되면 자세의 그러네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증상들 중에 일부가 발생되면 수술이 꼭 필요 아니면 이제 좀 두려움이 생기시더라도 교정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앞으로의 발달을 위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또 생길 거는 그렇죠. 전혀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말 별거 아닌 증상으로는 또 수술 받기가 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조차도 이제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선이어야지 수술을 권유하시는지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환자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병원을 찾아왔다면 이제 수술의 여부가 좀 더 명확해지죠. 수술을 하는 것이 좀 더 맞고요. 남들이 봐서 심각한 처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이제 수술을 꼭 권유하기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딱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을 떴을 때 네. 정상적인 위쪽 눈꺼풀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까만 눈동자를 기준으로 네. 했을 때 눈꺼풀이 1~2mm 정도가 가려지는 게 정상이고요. 아. 너무 안 가려지더라도 너무 놀란 눈처럼 이제 확 이렇게 저희가 놀랄 때 눈을 크게 뜨듯이 이런 네. 것도 좋진 않고 1mm 내지 2mm 정도가 덮이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3mm, 4mm가 덮였다라고 하면 이제 안검하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몇 mm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중등도 아니면 심한 경우라고 따져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너무 많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네. 눈가에 너무 또 힘이 들어가면 이것도 안 수술 좋죠. 고려 대상이 네, 되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요즘에는 뭐 그 미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수술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중년 이상 되신 네. 분들이 많고요. 노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눈꺼풀 처짐이 대부분은 눈꺼풀 피부 이완증이기 때문에 아. 피부 절제를 통해서 이제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노화의 과정 중에서 이제 근육의 힘이 약간 약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가 일부 있다면 같이 교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젊었을 때는 또 나타나지 않아서 근육 힘이 풀리지 않을 때라 네.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또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네. 이제 눈꺼풀 처짐이 생길 때 성형외과를 찾으려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주의할 팁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분, 안검하수와 단순히 내가 피부가 처졌는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본인이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전문가인 성형외과를 찾아와 오셔서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게 더 중요하고요. 수술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진단이란 걸 명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맞는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눈을 이제 구성하는 위쪽에 이마,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쪽에 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면 구조물들을 같이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러면 눈꺼풀 처짐을 교정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들이 진행이 되나요? 피부 이완증이 있다면은 잉여 피부 절제반을 통해서도 교정이 가능하지만 안검하수가 동받는 경우에는 이제 눈 올림근을 같이 강화시켜주는 그런 눈매 교정 수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눈매 교정 수술은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눈을 뜨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눈 뜨는 근육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좀 더 잘라서 강화시켜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로 이제 눈을 훨씬 더 쉽게 뜰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 요즘에 쌍꺼풀 수술도 많이 하는데 쌍꺼풀 수술과 눈꺼풀 처짐 수술은 차이가 있는 거죠? 대동소이하지만 네. 아무래도 눈꺼풀 처짐이 있는 경우는 피부의 절제량이 훨씬 많고요. 쌍꺼풀의 경우에는 젊은 층이 주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피부 절제보다는 쌍꺼풀 자체를 만드는 데 좀 더 치중된다면 눈꺼풀 처짐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피부를 절제하는 것이 좀 더 메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눈썹 아래에 있는 피부를 절제를 하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눈꺼풀 자체를 수술하는 것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회복도 오래 걸리고 아, 좀 더 자연스러워진 기간이 수개월 정도 걸리지만 오히려 네. 눈썹하 거상 이제 눈썹 아래쪽을 절제하는 경우는 훨씬 더 빨리 자연스러워집니다. 간혹 갔다가는 한 1개월만 해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각한 것과는 좀 이론상 이제 현실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기도 네. 하고 회복력도 좋군요. 예,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쪽 다 처짐이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이 또 유난히 심각하게 네. 처져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는 이게 대칭이 그럼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눈꺼풀 처짐의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봐서는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아, 네. 정확히 또 똑같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양의 차이를 좀 둠으로써 이제 수술 결과에서 최대한 대칭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한쪽은 완전 정상이라면 한쪽만 이제 좀 처진 쪽만 수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어쨌거나 수술 목표는 네. 대칭이 이루어지도록 대칭, 예, 하는 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혹은 관리법들 있으면 이것도 좀 팁을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처진 피부를 절제하게 되면 눈을 처음에 감을 때는 눈이 좀 덜 감기거나 이제 눈이 좀 아무래도 눈동자 노출이 많이 되면 눈이 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인공 누안 같이 인공 눈물 같은 걸 충분히 사용해서 기간이 지나서 적응이 될 때까지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물도 네. 많이 마시는 게 좋고. 네, 그런 것도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떠한 수술이든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혹은 합병증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네네. 수술하고 나서 남들이 다 너무 눈이 사납게 느껴진다, 너무 세 보인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제 부작용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이제 정상적인 경과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차선책으로 눈썹화 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 네. 미리 알려드렸으니까요. 먼저 뭐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눈꺼풀 처짐 교정 수술을 받으면 이게 눈가 주름 개선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정말로 그런가요? 이제 눈 주름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세 갈래로 상중하로 그렇죠. 생길 수 있는데 네. 이제 위쪽으로 끌어당기다 보면 옆에서 상측에 있는 주름은 개선이 좀 되지만 중간이나 아래쪽은 이제 수술로 개선이 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긴 네.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원인이 노화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또 재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좀 답변해 주세요. 이제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만 그 자체로 노화가 정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어린 아기가 클 걸 대비해서 큰 옷을 너무 맞춰서 입힐 수는 없는 것처럼 무턱대고 많이 피부를 절제한다든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덜 감긴다든지 눈이 너무 건조해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맞게 절제량을 디자인하고 수술해서 처짐이 재발하는 속도를 최소화로 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악화 요인들을 피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함께 동반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설명드릴 때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20살 때 쌍꺼풀 수술하고 40살 때쯤 한번 교정을 하고 노인 됐을 때 이제 좀 진무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 번 더 교정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80대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 나이대별로 이렇게 설계까지 네, 해주시는군요. 네.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신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재발은 악화 요인을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 줄이느냐가 어떻게 네. 보면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좀 알려주십시오. 눈꺼풀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제 눈꺼풀에 물리적으로 자극을 준다든지 이제 부었다가 빠졌다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행동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눈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이제 피부에 눈도 피부로 덮여 있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그런 노화 과정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눈꺼풀 처짐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물론 미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기능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려한 다음에 이 개선 수술 방법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택균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